오늘 수업은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기본 유형 있지? 총 57점을 어떻게 풀고 어떻게 빨리 풀고 그거를 볼 건데 이제 보면은 사실 여기서 점수가 막 심각하게 나쁘거나 이런 애들은 다행히 없어. 다행히 내가 다 만나본 점수들인데 특히 독해는 거의 다 준수합니다. 뭐 그렇게 막 심하게 틀리거나 이런 건 없어. 그래서 이거는 딱 하나 제대로 전략적으로 연습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전략을 가르쳐 줄 테니까 이제 그 다음에 있는 19년 10월 모의고사부터는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하셔야 돼요. 알겠죠? 다 동선 다 가르쳐 드릴 거야. 어떻게 푸는지도 알려줄 거고. 알겠지? 그러니까 오늘 수업 잘 들어. 자, 가자. 일단 제발 문제 저번에도 얘기했던 거 한 번 더 얘기할게. 그 듣게 할 때 제발 뒤로 가지 말라 그랬어. 나중에 알아서 뒤에 갈 수 있는 역량이 생길 거야. 능력이 생기면 그때 가면 돼. 지금 가면 어차피 너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아직 독해 실력도 제대로 연글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풀면 어떻게 돼? 제일 슬픈 건 뭐냐면 여기서 틀리는 거야. 너네가 수능 때 제일 대참사는 뭐냐면 이 57점에서 단 1점이라도 스크래치 나는 거야. 그러면은 너네가 대체 어디서 그 스크래치 난 걸 구해올 건데? 그죠? 어법에서 가져올 거야? 빈칸에서 가져올 거야? 순서별, 문장 삽입 다 정답률 30% 40%인데? 그죠? 여기를 너네가 사수하는 게 일단 제 1차 목표야. 여기에서 무조건 57점 맞아야 돼. 그럼 너네 4등급부터 시작이야. 그것도 니네 그냥 뭐냐면 그냥 아무 짓거리를 안 해도 무조건 4등급이 나올 거야. 그리고 여기가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독해 연습 열심히 하고 단어 열심히 외우면 3등급이 보장될 거야. 알겠죠? 이과 애들은 3등급이면 감지덕지 아니야. 그치? 3등급부터는 이제 인서울 해서 슬슬 경쟁력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 문과는 2등급부터 인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기둥이 될 거야. 정말 왜 그래? 뭐 나라 잃었어? 왜? 안 좋은 일 있어? 아니야? 집중해 오늘. 그래서 그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발 너네 근데 영어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너네 수학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뭐 과학도 그렇고 국어도 그래. 조급하면 안 돼. 너네 지금 저번에 OT 때도 얘기했잖아. 예를 들어 국어를 예를 들면 나는 화작도 못하는데 문학도 못해. 근데 문학은 고전 시간은 박살나 있고 그지? 그 다음에 현대시도 맨날 틀리고 그 다음에 현대 소설은 어떡하지? 소설은 맨날 푸는데 맨날 막 어쩔 땐 맞고 어쩔 땐 틀리고 어쩔 땐 맞고 미쳐버리겠어. 비문학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을 거고. 여기서 아마 국어가 2등급 이상인 애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 혹시 2등급인 사람? 2등급이야? 미안해. 자, 그러면은 나이 빼고는요 우리 다 박살난 거야 점수가. 그럼 너네가 본능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러면 너네 이렇게 생각해. 영어도 똑같아. 지금 내가 빈칸촌을 시키니 하지 말라고 하죠. 의도적으로 일부러 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너네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공부가 국어에서 비문학이야. 비문학은 아예 건들 생각을 하지 마. 알겠어? 비문학을 하지 말고 서울대 애들이랑 똑같이 가는 거야. 서울대 애들이 비문학을 왜 다 맞냐면 걔네가 너네보다 물론 책을 많이 읽어서 조금은 똑똑할 수 있겠지. 근데 기본적인 지능은 우리랑 비슷할 거야. 걔네가 왜 비문학에서 잘 맞냐면 문학을 빨리 풀어서 그래. 문학을 빨리 푸셔야 돼요. 이게 먼저 선결이 되어야 그 다음에 비문학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 비문학은 그냥 비문학을 공부 안 해도 비문학이 성적이 올라와. 왜냐면 비문학을 풀 시간이 늘어나니까. 너네가 기본적으로 80분 안에 45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뭐냐면 80분 안에 45문제를 다 풀라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화작 또는 엄매. 이거 빨리 화작은 내가 봤을 때 인강보다는 빨리 실전 연습을 하셔야 될 거고요. 엄매를 고른 사람은 빨리 인강 들으셔야겠죠. 그 다음에 비문학이 아니라 문학, 특히 문학도 어디서부터? 고전 시가, 고전 소설부터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할 거를 줄여서 할 것만 하나씩 하는 거 알겠어? 영어가 그러는 것처럼. 알겠지? 수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발 급하게 하지만 급하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절대 3월 모의고사까지 나 몇 등급 찍겠다. 절대 못 찍을 거야. 뭐 예를 들어 3월 때까지 나 영어 2등급 올려야 돼. 절대 나 그런 애 한 번도 못 봤어. 왜 3월 모의고사를 잘 보려는 거야 대체? 3월 모의고사 잘 보면 우리 입학처장이 그렇구나. 너 3월 모의고사 좀 잘 봤구나. 그럼 우리 학교 오려면 이러니? 제일 머저리 갖고 등신 같은 게 모의고사 잘 보고 수능 때 박살나는 거야.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일어나. 알겠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잘 보려 하지 말고 너네는 무조건 올해 11월 둘째 주 목요일만 잘 보면 돼. 알겠어? 그러니까 제발 모의고사 막 이런
이상한 걸로 대드라 세우지 마. 기한 같은 거 세우지 마. 그거 제일 무의미해. 알겠지? 지금은 그냥 3월 모의고사까지는 뭐만 하냐면 모르는 걸 알게 하면 돼. 그래서 나는 국어 문법을 모르겠다. 그럼 인터넷 강의 빨리 신청해. 아니면은 뭐 그것만 해준 단과학원을 찾든가. 아니면 수학. 나는 수투에서 난 도함수 활용을 아예 할 줄 모르겠다. 문과 기준으로. 그럼 빨리 인터넷 강의 신청해야죠. 현우진 쌤 걸 듣든가. 아니면 정승재 쌤 걸 듣든가. 빨리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파투반에서도 얘기했는데 고3은 뭐가 생명이냐면 스피드가 생명이야. 의사결정을 내렸으면 바로 실행에 옮기셔야 돼요. 그러고 잘못됐으면 나랑 고쳐야 돼. 알겠지? 예은이도 알겠어? 바로 고쳐야 돼. 그러니까 바로 시작하는 거야. 이거는 성급함이 아니라 신속함이죠. 성급함은 뭐야? 그냥 빠르게만 하려고 하는 게 성급함인 거죠. 알겠지? 그래서 듣기 필요 없는 사람 진짜 오늘은 내가 더 확신했어. 한 명도 없구나. 듣기 다 해야겠구나. 그리고 듣기 어차피 니네 하면 딕테이션 되게 귀찮지 않아? 딕테이션 좀 시간 오래 걸렸을 거야. 아, 나 이거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럼 수능 때 분명히 듣기 틀려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건방 떨지 말고 내가 알아서 어련히 딱 보고 하지 말라고 할 거야. 딱 토템 보이는 애는 내가 알아서 하지 말라고 할 거니까. 왜냐면 이거 나도 관리하는 거 힘들어. 니네 일일이 다 첨삭해주고 다 확인해야 되고 안 들리는 거 뭐 있는지. 그러니까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냥 내가 그만 하지 마 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하는 거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봅시다. 그 문제 1번으로 와봐. 여기 이제 가르쳐 줄게. 사실 너네 이거 19년도 수능이잖아. 근데 너네 작년부터 듣기 그 출제 순서가 바뀌었어. 출제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이 순서는 무의미해. 그러니까 유형만 봐. 유형은 그대로인데 출제 순서만 좀 바뀐 건데 보면 1, 2번이 어떤 문제냐면 1, 2번은 13번, 14번이랑 똑같은 문제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저기 듣기계 빈칸수론이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응답을 고르는 건데 1, 2번은 다만 13, 14번이랑 좀 차이는 뭐냐면 얘는 짧게 끝나. 금방 끝나. 한 남자 여자가 한 두세 마디 주고받다가 끝나버리거든. 그래서 여기서 틀린 애들 공통점이 뭐냐면 창문에 하늘에 새 날아가는 거 보다가 끝났어. 딴짓하다가 보통 틀린 경우가 많아. 그래서 제발 여거 할 때는 그리고 심지어 서울대 관련 애들도 뒤로 안 가거든. 왜냐면 짧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듣고 푸는 데니까 여기서는 너네가 집중력을 잘 유지해 주셔야 되고요. 대본이 짧아서 그래서 집중하지 않으면 놓치는데 앞에 봐봐. 오케이, yes, of course, no, too late 이렇게 돼 있지. 앞에는 좀 뭔가 빠르게 필터링을 할 수 있어. 알겠니?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냥 거기 대본을 내가 쭉 읽어볼게. 그래서 맨 처음에 남자가 Honey, I just left home. I left work. 나 방금 일 끝났어. 퇴근했어. 근데 I'll be home in half an hour. 나 1시간 반 이내로 집에 와.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여자가 Good. Is it possible for you to stop by the dry cleaner shop? 세탁소 잠깐 stop by. 들릴 수 있겠어? 그러고 나서 and 어쩌고저쩌고 my dress. 했더니 남자가 Sure. Can you tell me blank the shop is? 이렇게 located 아마 써있을 텐데, 그지? 마지막에 남자애가 뭐라 그랬어? 그래, 그러면은 세탁소 어디에 있는지 알려줄래? 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아내가 뭐라고 했어? 그래, 어디야? 라고 얘기하지. 싫어, 임마. 이렇게 하겠냐고. 알겠지? 그래서 앞에는 뭔가 너네가 선지를 좀 빠르게 걸을 수 있는 좀 필터링을 해줄 수 있는 애야. 그러니까 앞에를 좀 보는데, 그러면 1, 2, 3. 얘가 답이겠죠. 근데 여기만 보고 푸는 애들이 문제가 여기만 보고 푸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당연히 그거 낚아버릴 거 아니야. 뒤에를 봐야죠. I'll send your dress to your home phone. I'll have your dress cleaned by noon. I'll open the shop tomorrow. 갑자기 요거는 무슨 샵을 열겠다. 이건 정신병자잖아. 3번 탈락이고 5번 아예 노랑 트레이트 때문에 탈락이지. 이거 몇 번이야 다. 1번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도 같이 봐주셔야 돼. 알겠죠? 이거 뭐랑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되냐면 너네 그 국어의 문학 있지. 문학에 특히 현대시 같은 데는 표현상의 특징 물어보죠. 예를 들어 점층법을 통해서 시상을 더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점층법을 통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시상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왼쪽에는 표현법 나오고 오른쪽에는 뭐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거에 대한 효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지. 근데 이 효과가 틀리는 경우가 있어. 알겠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돼. 앞에는 맞는데 지금 뒤에가 틀린 애들이 있죠. 그래서 앞에를 통해서 빠르게 4, 5번 같은 애들 걸은 다음에 뒤에를 읽으셔야 돼. 알겠지? 그렇게 해서 4, 5 걸은 다음에 1, 2, 3에서 빨리 판단할 수 있게 그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답형들은 여기도 마찬가지 unbelievable, absolutely, not really, sure, oh no 요거 보자마자 뉘앙스가 비슷한 거 골라서 걔네만 먼저 읽고 뒤에를 쭉 읽어서 답 찾아내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1, 2번은 앞에 저 키워드를 보고 빠르게 거르는 연습을 좀 해.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니까 앞에만 보면 함정에 빠진다는 것만 조심해. 알겠죠? 그러니까 선지는 무조건 항상 어떻게 한다? 다 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남자가 하는 말이 목적이래서 목적 문제는 팁이 뭐냐면 빨리 풀 수 있어 사실. 니네 모의고사 보면 특히 목적 문제 풀다 보면 갑자기 앞쪽에서 애들 뒤에서 막 촤악 하면서 뒤로 넘어가는 애 있을 거야. 그 왜 그러냐면 답의 근거가 사실 거의 앞에 나와 이거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뒤로 넘어가서 문제 푸는 애들이 있거든. 그게 왜 그런지 좀 이따가 얘기해 줄게. 지금 얘기해 줄 건데. 그러니까 목적은 정답을 좀 빠르게 찾을 수 있어. 그래서 듣기 전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 주제, 요지, 주장 얘네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선지를 먼저 읽으라고 했죠. 3번도 선지 먼저 읽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몰랐으면 거기다 써놔. 선지 먼저 읽을 것. 알겠죠? 그래서 목적 문제는 선지를 먼저 읽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게 키워드야. 그래서 안내를 할 건지, 소개를 할 건지, 공지를 할 건지, 요청을 할 건지, 설명을 할 건지. 그리고 앞에는 다 뭐야? 소재야. 백화점, 뭐 주차장, 고객만족, 백화점. 앞은 백화점이 뭔가 배경이겠구나. 라고 하고, 이제 요게 대본이거든? 잘 보면, shoppers. 자, 손님들.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잠깐 집중해 주시겠어요? Thank you for visiting Miracle Department Store. We'd like to inform. 자, inform 무슨 뜻이야? inform. 인포메이션이 정보잖아. 그러니까 inform이 뭐야? 알리다라는 뜻이야. 알리다죠. 그래서 inform 때문에 답 1번이야. 알겠어? 답의 근거가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앞에 있어.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앞에만 듣고 애들 그래서 슈룩하고 넘어가는 거야. 왜? 여기서 자 우리 오늘 스페셜 이벤트에 대해서 소개할 거예요. 알려드릴 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미친놈이 회원가입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어? 그럼 당연히 시험 문제를 못 내죠. 앞에서 이미 이렇게 얘기해버렸으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밑에 주제는 다 뭐야? Inform Special Events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답의 근거야. 그래서 너네 디테일션 복습할 때 이거 찾는 연습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빨리 답 찾는 방법.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일단은 선지를 먼저 읽어서 얘가 무슨 얘기하겠구나 라는 거. 그리고 여기 키워드를 이렇게 먼저 추려내시면 돼. 그리고 그 다음 들으면서 맨 앞에서 이거 찾기만 하면 돼. 알겠죠? 이해됐어? 그래서 3번은 좀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의 근거가 좀 앞에 나와. 근데 의견도 마찬가지야. 자, 의견도 선지 한글이죠. 어떻게 해야 돼? 듣기 전에 선지를 먼저 읽는다. 알겠죠? 못 읽은 사람들은 그것도 마찬가지 써놓으시면 돼요. 4번 여자의 의견을 묻는 문제는 선지를 먼저 읽는 거야. 그래서 무슨 신체, 신장 기능, 뭐 누워 자는 거, 규칙적인 운동, 뭔가 좀 건강에 관련된 거죠. 이런 식으로 배경 정도만 보고 그 다음에 들으면 되는데 의견 문제 이게 중요해. 의견인데 의견이 셋 중에 하나야. 남자의 의견일 수도 있고 여자의 의견일 수도 있고 두 사람의 의견일 수도 있어. 그래서 요거는 발문을 잘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발문 조심해. 요거 셋 중에 하나야. 알겠지? 그러니까 발문 볼 때 누구의 의견인지만 밑줄 치고 읽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보면은 앞에 보면 Hi Sam, how are you? 라고 한 다음에 Fine, how about you, Christine? I feel really good. Wow, what happened to you? You usually say you're tired. 너 피곤하다 그랬잖아 라고 하더니 갑자기 Well, I changed how I sleep. 나 자는 방법을 좀 바꿨어. 그래서 I started sleeping on my left side. 그래서 나는 이제 왼쪽으로 돌아서 누워 자기를 시작했는데 Man, it has improved my health. 그래서 내 건강이 좋아졌어. 답 3번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주고 나서 그 다음 계속 어떻게 하냐면 계속 저 얘기를 반복해. 계속 반복해. 여자애는. 그래서 남자애가 자꾸 물어봐. 아 진짜 왼쪽으로 가는 게 그렇게 도움이 돼?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막 쓸데없는 질문 막 해. 그러면 여자는 아 그렇다니까 하면서 계속 맞아 이 얘기. 그래서 3번이랑 똑같이 4번도 여기서 핵심 근거 듣고 바로 풀면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의견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답의 근거 맨 앞에서 찾는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견도 마찬가지로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야. 알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발문 조심하시라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관계야. 관계는
관계도 마찬가지로 빨리 풀 수 있는데 그리고 특히 관계는 추론 문제야, 추론 문제. 그래서 서로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막 나올 건데 맨 앞에서부터 계속 나오고 이걸 자꾸 반복해. 알겠죠? 5번도 보면 Hello, I'm Ted Benson. You must be Miss Brown. Miss Brown시겠군요. 그 다음에 Hi, Mr. Benson. Thank you for sparing time for this interview라고 했지. 그럼 여자는 뭐 하는 사람이야? 인터뷰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I've wanted to meet you since you won the Best Rice Award. 사실 좀 센스 있는 애들은 저 라이스에서 조금 눈치채기도 하거든. 라이스가 쌀이라는 거잖아. 쌀과 관련된 놈이겠구나 라는 거를 짐작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I'm honored, I'm regular reader. regular가 정기제, 그러니까 정기 구독자라는 뜻이야. of your magazine. 그러면은 you가 이 여잔데 너의 잡지 잘 읽고 있어라고 했으면 인터뷰하는 사람이니까 아 잡지 기자구나, 잡지사 기자구나 이렇게 추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Thank you. Can you tell me the secret to your success? I grow rice라 해줬죠. 그지? 나는 쌀을 재배해요. 쌀을 키워요. 끝났죠. 농부죠. 이렇게 바로 앞에서 추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3번, 4번, 5번 즉 목적, 의견, 그 다음에 관계 추론 문제는 빨리 풀 수 있어. 다 답의 근거가 앞에서 다 이렇게 알려줘. 알겠어? 됐니? 자, 그냥 그림은 뭐 별거 없는데 그림은 요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순서대로 진행돼. 근데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70분 안에 너네 못 풀게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답의 선지를 9의 4, 5번에 배치해. 이거 수능도 4번이었죠. 그러니까 나는 이 6번 문제가 답이 1번이었던 적을 30년 수능 역사 중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그러니까 무조건 뒤에 배치되는데 보통 출제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 그림이잖아. 그래서 그림이라서 뭐 많이 내냐면 모양. 그래서 무슨 하트 모양, 체크 무늬, 무슨 줄 무늬, 그 다음에 동그라미, 네모 이런 거 있지. 그래서 이런 거 단어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치. 뭐 예를 들면 여기 서랍장 위에, 책장 위에라든가 아니면 바닥 위에, 아니면 의자 위에. 맨 위에, 맨 왼쪽, 맨 오른쪽 이렇게 위치 갖고 출제 많이 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개수. 책장이 하나인데 두 개라고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4번은 아마 이거 답 4번이 그거지 않았어? 뭐 다른 거지 않았어? 다른 인형? 그지? 막 그런 걸로 내는 거야 보통. 6번은 틀리면 안 돼. 이거 정답이 97, 96 말이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온다는 거. 얘들아 집중 좀만 더 해. 알겠죠? 7번 할 일로 나왔지 이번에. 7번 할 일이지. 근데 할 일도 있고 부탁하는 일도 있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문 잘 봐야 돼. 발문. 그래서 할 일이랑 부탁한 일 둘 중에 하나로 나오니까 부탁한 일인데 남자가 할 일 찾고 이러지 말고. 알겠지? 낚이지 말고 발문 잘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7번 할 일 문제 같은 경우는 낚시가 좀 심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남자애가 그러면은 내가 이거 날라줄 테니까 너는 가서 설거지 했는데 갑자기 그럼 이거 듣고 그 설거지하기 골랐는데 갑자기 그 다음 애가 아니야 그냥 그거 내가 할게 너는 딴 거에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뒤에서 갑자기 바뀌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낚시를 하기 때문에 그냥 7번 할 일 부탁할 일은 그냥 끝까지 들어. 그냥 끝까지 들어. 알겠죠? 어차피 거의 끝에 나와 답의 근거가. 그래서 여기도 보면 Should I prepare lunch? 이거 아마 선지에 있을걸? Prepare lunch. 그치? 3번 있죠? 근데 There are some other volunteers today. 그러니까 안 해도 된대. 그러면 점심 탈락이죠. 그 다음에 또 뭐래? Do the dishes. 설거지. 아니면은 저기 빨래방 청소할까요? 라고 하니까 저 설거지 잘하는데? 라고 하니까 저 이거 할게요 라고 했지. 근데 남자가 그래 그럼 그거 해 라고 했지. 그럼 여기까지 듣고 판단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만 보고 그 다음에 워싱디시 고른 애도 있어. 그러면 큰일 나. 만약에 남자애가 아니야 그거 내가 할게 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상대방이 호응하는지 확인하고 푸셔야 돼. 알겠지? 빨리 풀더라도. 근데 이게 빨리 푸는 게 의미 없는 게 거의 마지막이에요. 끝까지 다 들어야 돼. 그래서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괜히 막 와리가리 하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들어.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 푸셔야 된다. 알겠죠? 이거 발문 조심하시고요. 이유도 마찬가지. 얘도 낚시야. 막 계속 그래. 너 어제 왜 우리 축제 연습하는데 안 왔어? 너 그 학원 옮겼다며. 학원 때문에 못 왔었는데 아니야 학원 옮겼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 계속 거기 선지에 있는 거 계속 막 물어보다가 마지막에 얘기해. 마지막에.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 자꾸 물어봐. 너 뭐 팔 아직도 아파? 여기 팔 다치고 있을걸? 여기 8번 1번 있지?
근데 노래매 그럼 1번 탈락이야.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씩 던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뭐 레시피가 아직 안 왔어? 근데 레시피 있지? 아니 그것도 아니야. 나 이미 만들었어. 근데 그러면 이게 핵심이야. 이걸 상대방은 꼭 이걸 물어봐. 그럼 대체 뭐가 문제야? 라는 게 나오면 그 다음에 답이야. 알겠어? 거의 공식이야. 이걸 벗어나지 않은 문제가 단 한 번도 없어. 최근에 알겠죠? 해석해보면 Then what made you give up the contest? 그럼 대체 너 대회 포기하는 이유가 뭔데? 라고 물어본다고요. 알겠죠? 이거 다음에 얘가 바로 답의 근거야. 알겠지?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7번, 8번은 함정을 조심할 것. 숫자 계산 나 잘 못한다. 난 항상 숫자만 나오면 쫀다. 손 있어? 없어? 뭐 다행이네 그럼. 숫자가 쫄지 마. 그냥 다 정해져 있어. 대부분 다 뭐 어디 놀이공원 같은 데 가서 티켓을 사거나 아니면 뭐 물건을 사거나 보통 이러거든. 그래서 티켓 아니면 물건이야 거의 다. 근데 보면은 그래서 메뉴랑 가격을 얘기해. 보통 메뉴는 거의 2개 나와. 그래서 뭐 놀이공원을 얘기하면 children, adult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각 얼마인지 알려줘. 그리고 이거 가격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교수님이 아까 15, 50 이거 굳이 안 해도 되죠? 아 알죠? 그래서 그건 발음만 조심하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수량 몇 개 살 건지를 얘기할 거야. 그러면은 너네 그러니까 9번은 혹시 암산어 푸는 애 있어? 이거 저거 알겠죠? 암산어 풀다 까불다 골로 가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 뭐 예를 들어 어덜트, children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50, 얘는 $20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른 2명, 아이 2명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계산하시라고요. 알겠지? 그러면 할인인데 할인은 진짜 거의 90%가 10%야. 왜냐면 그냥 이렇게 해서 다 하면 $140죠. 10%면 여기 0 빼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다 14 빼면 돼. 알겠죠? 그래서 $126 이런 식으로 풀면 돼. 알겠지? 근데 아주 가끔 추가 할인이나 추가 금액 있는 경우가 있어. 추가 금액은 보통 이런 거야. 물건 사러 가면 봉투값 50원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이거 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뭐 추가적으로 할인이 더 들어온 거. $1,000를 넘게 사셨네요. 그럼 저희가 여기서 $50 더 깎아드려요. 이런 거 있지. 이런 게 가끔 들어가. 그래서 이런 거 말고는 거의 그냥 1, 2, 3번에서 거의 끝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숫자는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원론적으로만 얘기하고 넘어갈게. 숫자에서는 대부분 그래서 틀린 애들이 고3에서는 뭐냐면 그냥 눈대중으로 풀다 털리는 애들 가끔 있어. 그냥 제발 쓰면서 풀어. 알겠죠? 그래서 메뉴랑 가격이랑 수량만 쓰시면 됩니다. 할인율은 어차피 거의 다 10에서 50이니까. 알겠죠? 언급유무. 아까 보니까 이거 틀린 친구 잠깐 봤는데 이건 틀리면 안 돼. 알겠지? 절대 틀리면 안 돼. 수능 때. 이거는 그냥 뭐냐면 10번 보면은 1, 2, 3, 4, 5 그냥 순서대로 쭉 가. 1번에 장소적, 여기 장소 써있죠. 2번 날짜 December 24th. 그 다음에 쭉 갔는데 3번이 안 나와. 그리고 바로 4번 나오죠. 그래 맞아. 그럼 3번일 가능성이 99%야. 근데 여기서 까불지 말고 괜히 뒤로 가지 말고 그냥 들어. 알겠죠? 그러다가 혹시나 나쁘면 누구 탓할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수비니어까지 듣고 오케이 5번 수비니어 기념품 나오네. 그러고 3번하고 넘어가면 되잖아. 알겠죠? 언급이 오면은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니까 하나씩만 듣자마자 바로 제거하시면 돼. 하나씩. 일단 이거 내용파 문제 이거 선지 뒤죽박죽이죠. 이거 뭐냐면 순서대로 쭉 진행됐다는 거야. 듣기 순서대로 쭉.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너네 시간 뺏어야 돼서 거의 4, 5번이야. 이번 수능도 4번이었죠 이거. 그래서 어차피 4, 5번이야. 1번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쭉 듣는데 보통 4, 5번인 경우가 많은데 얘네 뭐 우편으로 보낼 예정이다 라고 해놓고 막 인터넷이거나 막 이런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뒤집거나 아니면 단위관계 뭐 무료라 했는데 유료질 않나 이런 거 있지. 이런 것만 잘 들으시면 돼요. 이해됐죠? 11번은 뭐 전략은 없습니다. 딱히. 12번 도표인데 이 도표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 순서대로 가. 요거. 그래서 처음에 티켓 얼마고 그래서 요거 근데 진짜 우리 안 듣고도 조금 어느 정도 답을 좁힐 수 있는 게 이거 왜냐면 여기 끝까지 다 듣게 해야 되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자가 와 $600 나이스한데 그냥 이거 하자 하면은 그럼 답 1번은 끝나버리잖아. 당연히 그렇게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딱 보면 뭔가 $810 제일 비쌀 거야. 이거 하나 걸렀겠죠. 이렇게 하나씩 거르거든. 그래서 800을 걸렀을 거야. 그럼 1, 2, 3, 4지. 근데 얘 혼자만 PM이지. 그럼 1, 2, 3번이었을 거야. 그리고 얘 혼자 뉴요크지. 그럼 2번 걸렀을 거. 답 1번 아니면 3번일 텐데. 맞아? 4번이야? 아, 미안하다. 깝치다가 틀렸죠. 자, 근데 이게 핵심은 뭐냐면 순서대로 이렇게 쭉쭉쭉쭉 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야만 무조건 풀 수 있게 출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뭐냐면 어차피 다 들어야 돼. 다 들어야 될 거고 그 6번 아까 그림 문제는 모양이나 뭐 위치 같은 걸로 낸다고 했잖아. 얘는 보통 뭘로 많이 내냐면 이거 안 써놨네. 비교급, 최상급, 그 다음에 뭐 호불호, 좋다 싫다 막 이런 거 있지. 아 난 그건 좋은데 이건 별로야 이런 거. 그다음에 비교급 최상급. 아 나는 800 이상은 안 넘었으면 좋겠어. More than $800 하든가 그런 것만 잘 들으시면 되고 최상급. 알겠지? The cheapest 아니면 뭐 더비더비 있지. The cheaper the better. 아 싸면 쌀수록 좋지. 특히 이제 가격 맨 마지막에 나온 경우는 이런 말 꼭 해. The cheaper the better. 그럼 가장 싼 거 고르시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비교급 표현만 조심하면 됩니다. 근데 아마 비교급은 다 너네 다 내신 다 했으니까 아마 틀릴 것 같지는 않아. 자 그다음에 이제 13, 14 어차피 니네가 듣기 틀려가 여기서 많이 틀릴 거야 그치? 근데 여기는 사실 너네 그 영어 빈칸 추론도 그렇고 빈칸 추론은 독해 전략이 없어서 딱히 그냥 풀면 돼 사실 뭘 어떻게 하네 뭘 어떻게 접근하네 라는 건 사실 거의 상술이고 사기에 가까워 뭘 그런 거 거의 없거든? 왜냐면 지문이 짧아가지고 영어는 그래서 너네가 보통 13, 14에서 많이 틀릴 텐데 그래서 가끔 그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데에서는 정답률 70까지 떨어지기도 해 실제로 13, 14에서는 요거는 그냥 딱 이렇게 말하면 돼 딕테이션 꾸준히 안 하는 애들은 여기서 털리는 거 알겠죠? 듣기가 안 되면 왜냐면 요거는 그냥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맨 마지막 사람의 말을 듣고 응답을 고르는 거잖아 그래서 호흡이 꽤 길지 그 긴 호흡을 다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13, 14를 나는 무조건 맞춰야겠다 나는 가끔 여기서 틀린다 그러면 딕테이션 열심히 하셔야 돼 알겠죠? 듣기 실력이 모자라서 틀리는 거야 13, 14는 그리고 그 다음에 틀리는 이유는 사실 이거야 그 다음에 다 들어놓고 선지에서 털리는 거야 선지를 잘못 해석하는 거죠 아니면은 선지 해석 그 속도가 너무 느려서 이거 하다가 갑자기 14번 이래 하다가 빨리 고르다가 알겠죠? 1, 2번처럼 똑같이 얘도 앞에 이런 거 있어 키워드 그러면 definitely, terrific, never mind, really, why not 이런 거 보고 먼저 키워드로 거르신 다음에 하면 되는데 13, 14는 사실 이게 없는 경우가 더 많아 그래서 너네 그냥 1번부터 5번 그냥 다 읽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방도가 없어요 연습 많이 해야 돼 연습을 많이 해서 선지 읽는 속도도 빠르게 해야 되고 많이 풀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약한 사람은 결론은 뭐냐면 열심히 많이 풀어보셔야 돼 어차피 우리 이거 40세트 더 남았으니까 요거 그 40세트 동안 열심히 연습하면 됩니다 시간 재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은 똑같이 빈칸 응답 고르는 건데 얘는 조금 달라 얘는 혼자 나와서 떠들어 혼자 나와서 상황을 막 주저리 막 떠들어 주저리 떠드는데 답의 근거가 어딨냐면 여기 맨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얘들아 In this situation 이거 많이 들어봤죠 이러한 상황에서 What would Brian's mother most likely say to Brian 브라이언의 엄마는 브라이언에게 뭐라고 말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가 이거 마지막에 요거 무조건 나올 거야 요거 앞에가 답인 거야 알겠지? 특히 어떻게 하냐면 So 그래서 그녀는 원한다 뭐뭐 하기를 이게 답의 근거거든 그래서 여기에 맞는 선지 고르시면 돼 그래서 여기서 보면 wants to tell Brian that he should get his things ready and put them in his bag without her help 엄마가 안 도와주고 자기가 알아서 가방 싸서 빨리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지 그래서 요게 해당되는 선지가 답인데 그래서 5번에 Why don't you pack your bag by yourself by yourself가 뭐야? 네 혼자서죠. 또 만약에 이걸 틀렸으면 by yourself가 뭔지 몰라서 틀렸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듣기를 담아주려면 듣기 실력만 담보돼야 되는 게 아니라 어법이랑 기본적인 독해 실력도 담보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 콜라보로 합쳐져야 돼. 알겠죠? 이해됐지? 그래서 15번 같은 경우도 그냥 끝까지 들으시면 되는데 여기 끝에 여기 부분에서 답의 근거를 줄 겁니다. 그래서 쏘 하는 순간부터 잘 들으면 돼. 알겠지? 자, 16, 17은 혹시 16, 17 두 번 듣고 풀었다 손 들어볼래? 두 번 듣고 풀었다. 한 번만에 풀었어? 그럼 질문 바꿔볼게. 한 번은 만에 다 풀었다. 두 개. 좀 다 들어. 다야? 그러면은 이거는 그거야. 한 번에 두 개 다 풀어야 돼. 알겠지? 근데 이게 공식이 있는데 16, 17은 한 명이 또 나와서 떠들 거야. 한 명이 떠드는데 그 한 명이 보통 이렇게 되게 긴 얘기를 많이 떠들어야 돼서 보통 강연으로 나와. 오늘은 저번에는 우리 뭐에 대해서 알아봤죠? 오늘은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 그래서 강연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너네 16, 17은 조금 그 중간에 텀이 좀 길어. 뭐 16번부터 17번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뭐 두 번 듣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거 안내 방송 나오잖아. 그 찰나에 니네 16번, 17번 선지 빨리 읽어야 돼. 너네 주제 문제 원래 독해에서도 선지 먼저 읽고 풀죠. 이거 당연히 먼저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키워드 쭉 보면서 아 동물이 막 나오네. 그지? 동물이 어쩌고 저쩌고 동물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 보고 그 다음에 17번에 뭐 봐야 되냐면 요거 봐야 돼. 요거 무슨 소재가 나올지를 봐야 돼. 알겠어? 그래서 아 동물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까지 아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16번에서 선지 먼저 읽고 17번에 발문 읽으셔야 됩니다. 듣기 전에. 알겠지? 16번에 답의 근거 어디 나오냐면 맨 앞에 나와. 맨 앞에. 맨 앞에. 자, how did people send mail before they had access to cars and trains? 사람들이 자동차와 기차에 접근이 있기 전에 우편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There were simple options out there. 거긴 간단한 옵션들이 선택지들이 있었죠. 마치 뭐와 같은 delivery by animal. 끝. 그래서 답 몇 번이야? 여기 1번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답의 근거가 맨 앞에 나와. 요거 맨 앞에 거 보고 풀어야 돼. 알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horses 하는 순간 이제 너네 어떻게 해야 돼? 오케이 이제 시작된 거야. 그럼 이제 17번 문제 풀면 돼. 16번 빨리 풀고. horses, pigeons, dogs, camels 이렇게. 그러면 camels 듣는 순간 이제 너네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이 글이 없죠. 3번 찍고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 빨리 18번 풀면 돼. 그럼 너네는 여기서 아마 한 2분 30초 정도 아낄 거야. 2분 30초에 너네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어. 나중에 독해가 익숙해지면. 그래서 이게 엄청난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거든. 그래서 16번, 17번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끝나야 돼. 알겠죠? 이거 듣자마자 바로 3번하고 18번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18번으로 가기 전에 이제 듣기는 끝났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혹시 그렇게 출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고3 때랑 똑같이 내고 있어. 아직도. 쌤이 2010년에 시험 봤다 했잖아. 11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아. 출제 방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그냥 그대로 믿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하라는 대로 풀어. 오케이? 그럼 이제 18번부터 볼게. 자, 18번부터 20번은 그 주장 문제 기억나지? 주장 문제 어떻게 하라고요? 주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나 답이에요. 나 답이에요 하고 손 들고 있는 애 밑줄 그으라고 그랬죠. 그거 연습하셔야 돼요. 왜냐면 수능 때 너네가 긴장해가지고 놓치면 18번에서 대참사나. 알겠지? 알겠어? 왜냐면 18번을 너네 풀 때 오히려 18번 같은 문제에서 니네가 긴장 많이 해. 왜 그러냐면 이거 틀리면 엿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알겠지? 그래서 내가 자꾸 시킨 게 뭐냐면 제발 답의 근거 찾았으면 제발 밑줄고. 알겠지? 귀찮다고 안 긋지 말고 그냥 여기는 어디다 그으면 돼. 당연히 얘도 어떻게 할까? 거의 밑에 나오지 않을까? 얘도 거의 밑에 나와. 어디 나오냐면 I want immediate action to solve this urgent problem. 나는 이 긴급한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답 몇 번이야? 5번이야. 알겠죠? 이렇게 5번인 거 고르면 돼. 그리고 아까 듣기에 있는 목적 문제랑 선지 구성이 똑같아요. 어떻게? 여기 키워드 잘 보면 돼. 확인, 문의, 안내, 홍보, 촉구. 여기 I want immediate action 있지? 이게 촉구죠. 그래서 보자마자 바로 5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밑줄 그거 알겠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치? 18번 됐죠? 그래서 주장 때랑 똑같다. 그래서 제발 밑줄 긋자. 자, 19번은 개꿀 오브 개꿀이야. 이거는 10초 안에 풀 수 있어. 이거 다 읽지 말겠죠? 이거 혹시 다 읽은 사람? 다 읽은 상태는 괜찮아. 손 들어봐. 있어? 그치? 내가 왜 개꿀인지 알려줄게. 이거 10초 안에 풀어야 돼. 특히 이거 신경 변화잖아. 원래 여기 신경 아니면 분위기. 특히 신경도 변화 추론하는 게 있고 그냥 단위로 변화 안 하고 그냥 하나의 신경만 추론하는 문제도 있거든. 근데 요즘 이거 신경 변화가 트렌드야. 그래서 변화만 좀 알려주면 변화는 극적으로 변해야 돼. 갑자기 울다가 웃고 웃다가 울고 미친 정신 나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 알겠죠? 그래서 잘 보면 그냥 앞에 봐봐. Looking out the bus window. 버스 밖 윈도우 그러니까 창문 밖을 바라보면서 Jonas could not stay calm. 침착할 수가 없었대. 그럼 둘 중에 하나죠. 뭔가 엿된 일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뭐 기분이 너무 좋아서 침착할 수 없겠죠. He had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field trip에서 끝났죠. 이거 왜? 얘들아 looking forward to가 무슨 뜻이야?
look이 보다죠. 근데 forward가 앞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앞으로 고개를 빼고 보는 거야. 그래서 뭔가를 고개를 빼고 보고 싶어 할 정도로 기대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너네 아마 뭐뭐를 학수고대하다라고 외우셨을 텐데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이죠. 긍정이죠.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가르쳐줬지. 우리 무조건 긍정 아니면 부정으로 본다고. 이거 현대시에서 써먹으려고 내가 가르쳐줬죠. 이것도 똑같아 원리. 그러면 긍정이지. 그럼 이 밑에는 무조건 부정이야. 안 그럼 시험을 못 내. 그러면은 indifferent 말이 안 되죠. worried도 말도 안 되죠. 그지? 그럼 이제 그냥 바로 맨 밑으로 와. 그럼 끝나. 왜? 싸이가 뭐야? 싸이. 싸이 아는 사람. 뭐라고? 함수? 사인, 코사인 그거? 그지? 자, 한숨이라는 뜻이 한숨. 에휴 이거. 그죠? 내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제일 많이 듣는 한숨. 성적표만 보여주면 맨날 보여줬던 그 한숨.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죠. 부정이죠. 이것만 보고 푸는 겁니다. 심경을 나타내는 대놓고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어. looking forward to 그 다음에 sigh. 그럼 끝난 거야. 그래서 몇 번이야? 여기도 relieved 말 안 되죠. horrified냐 disappointed냐인데 야 무서워서 한숨 쉬는 애가 있어. 근데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답이 1번인데 불안하면 좀 더 앞으로 가봐 그럼. He had expected to see some old castle. 기대를 했었는데 뭐래? But now he saw nothing 이래잖아.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여기에서 두려움이 느껴지진 않죠. 그래서 답이 무조건 1번이야. 그래서 앞에 보고 뒤에 보고 바로 풀어야 돼. 그래서 요거는 극단적으로 거의 10초 걸립니다. 나중에 너네 익숙해지면. 표정이랑 알겠죠? 아까 그 다 읽고 풀었다는 친구들 이거 굳이 다 안 읽어도 돼요. 알겠죠? 여기에서 신경 추론할 수 있는 거 충분히 찾았으면 바로 밑으로 가서 밑에서 찾고 바로 찍고 넘어가면 돼. 됐지? 자, 그 다음 20번은 우리 원래 했던 거잖아. 이거 어떻게 하라고? 선지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하겠구나라는 거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답에 근거 체크하라고요. 그래서 막 어른이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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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쭉 읽으면 돼. 이거 답에 근거 어딨어? 여기 있네. 이거 아니야? 그치? 즉흥적으로 너가 놀 수 있는 기회를 너 스스로한테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 조동사 이런 거 나오면 답의 근거라고 주장해서 그지 have to 나왔죠. 그래서 답 1번이죠. 이렇게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전 답이에요. 손 들고 있는 애 반드시 체크할 것. 상황 알겠지? 43부터 45 봅시다. 자 마지막이야. 자, 국어 소설 문제 어떻게 푸는지 개략적으로 아는 사람 혹시 있을까요? 뭐 현대든 고전이든 어떻게 푸는지? 국어 인강 듣는 사람? 한 명? 국어 인강 안 들어 다? 뭐 학원 다니는 사람? 학원이 좀 있구나. 학원에서 뭐라 가르쳐줘? 그 현대소설 할 때? 뭐야? 학원 다닌다면? 뭐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얘들아 국어 그러니까 소설 배울 때 너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배웠습니까? 그거 안 맨 처음에 소설의 3요소에서 막 인사를 이러지 않았어? 인물, 사건, 배경? 일단 소설을 구성하는 가장 큰 중축이 뭐냐면 인물이야 인물. 근데 그 인물이 가장 중요한 데 뭐냐면 고전소설입니다. 고전소설은 인물 그 양상이 굉장히 복잡할 때가 많아. 왜냐면 근데 그걸 골라서 내 출제자가 왜냐면 너네 골탕 먹이려고 인물 관계를 보는 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니네 맨날 특히 고전 소설은 막 뭐 흥부가 뭐 놀부를 어떻게 했네 막 이런 거 사건에 있어서 갈등 관계로 문제 구성하는 경우 많죠. 그 이유가 고전 소설은 그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서 그래. 특히 뭐 너네 권선징악이네 뭐네 하면서 되게 분명하게 드러나잖아. 악역이랑 선역이. 그런 것처럼 소설은 제일 중요한 게 등장인물들을 나올 때마다 너네가 식별해서 걔네 사이의 관계와 갈등, 특히 갈등 관계를 그려놓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그거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소설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그래서 소설은 이거 연습해야 돼. 특히 인물 간의 갈등 관계, 그리고 인물 간에 어떤 서로가 무슨 관계에 있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긍정 아닌 부정이야 무조건. 그러지 않으면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없어서.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극단적으로 다 문학과 관련된 건 긍정이냐 부정이냐로만 생각해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랑 비슷해. 특히 44번 자주 틀리는 친구도 있을 거야. 지층추론. 지층추론 자주 틀리는 애들은 뭐냐면 헷갈리는 거야. 당연하겠죠. 지층추론을 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논리적 전제가 뭡니까? 등장인물이 여러 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명인데 그거를 구분을 잘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소설도 마찬가지인데 혹시 소설 풀 때 등장인물 나올 때마다 그 위에다 체크하라고 혹시 배운 사람 있어? 그렇게 배웠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영어 그거 그대로 써먹으면 돼. 알겠지? 영어 어떻게 하냐면 이제 A가 먼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A를 읽어. The colors of the trees looked like they were on fire. The reds and oranges competing with the yellows and golds. 사람 안 났으니까 그냥 쭉 할게. This was Nina's. 자, 이거 니나 나오는 순간 얘 이름 앞에 그 대문자로 저렇게 써줘. 알겠죠? 등장인물이 나올 때마다 위에다가 저렇게 표기해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Nina's favorite season, but she remained silent for hours while Mary was driving. Mary가 등장했지. 그래서 지금 An이랑 M이 나온 거야. 두 명 이상 나왔죠. 그 다음에 Nina had been heartbroken 어쩌고 저쩌고 쭉 가더니 근데 이 문제는 조금 또라이 같은 게 갑자기 복수형으로 돼 있어. them. 그래서 이게 누구냐면 니나랑 마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그럼 NM이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은 밑줄 A는 누굽니까? NM이죠. 그래서 사실 지층추론 문제가 개꿀일 때가 언제냐면 만약에 이거 답이 몇이었더라? 3번이었네? 그러면 CDB였잖아. 이렇게 예를 들어 니네가 C를 읽었다 쳐? 근데 D를 읽었는데 D가 예를 들어 NM이 아니라 뭐 MN이야 예를 들어. 그럼 달라졌지. 그럼 이제 뭐해? 선지 하나만 찾아서 식별하면 끝나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쉬운 문제는 세 개만 보고 답이 갈릴 수 있게 시험 문제 좀 내줘. 수능에서도 그런 경우 있어. 알겠죠? 그러면 이제 너네 어떻게 하면 돼? 바로 D 가서 이것만 판단하면 뭐야? 셋 중에 답 하나 나오는 거죠. 얘 하나 지금 갈렸으니까 그치? A랑 D가 갈렸잖아. 하나만 해서 누구 편인지 찾은 다음에 예를 들어 얘가 NM이야. 그러면은 답 D죠. 이렇게 푸는 거 알겠죠? 이렇게 하면 좀 빨리 풀 수 있어. 근데 애석하게도 이런 문제는 거의 안 나오고 수능에서 무조건 어떻게 해? 너네 시간 빼서 그래서 끝까지 다 읽게야 돼. 그래가지고 어때? CDB가 답이죠. 그래서 B에 있는 이거 뭐야? B가 답이야. 왜냐면 이거 읽고 이거 읽어야 답 풀 수 있게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거의 보통 이렇게 나와. 그래서 쭉 읽다가 쭉 가는데 그 다음에 C를 봤는데 여기 누가 있어? 어디 있어? 셀먼. 일단 그 물고기는 단수랑 복수 다 똑같아. 알겠죠? 단수도 피쉬고 복수도 피쉬야. 그래서 이거 셀먼 이거 단수가 아니라 복수야. 연어들이라는 뜻이 알겠죠? 그래서 연어들을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등장인물이 둘로 좁혀진 거야. 니나랑 마리랑 셀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둘 중에 하나만 보시면 되는데 이게 계속 니나 마리 나오다가 옆이 보면은 니나가 얘네들을 보면서 뭐해? 부끄러움을 느꼈대. 그래서 얘네가 누구야? 그 연어들이거든. 그래서 답이 B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등장인물이 나올 때마다 그 등장인물의 이니셜을 표기를 하셔서 헷갈리지 않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고전소설에서 가장 유효합니다. 알겠죠? 고전소설 한 번도 저렇게 안 하고 눈대중으로 푸신 분들 쉽게 얘기하면 국어 눈대중으로 푸는 애들 많을 텐데 그건 전략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니네 자연방으로 그냥 실력대로 푼다는 거잖아. 그렇게 하면 저번에 기사 났어. 포스텍 포항공대 교수님도 58점 나왔어. 포항공대 교수님이 멍청해서 58점 나왔겠어? 수능이라는 거 잘 보려면 전략적으로 풀어야 돼. 알겠죠? 영어도 마찬가지야. 니네가 그 미국에서 석박사 따온 원어민 데리고 와서 나랑 맞짱뜨라고 붙이면 내가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걔네는 이거 모르잖아 전략을. 그지? 근데 나는 이거대로 막 보고 빨리 푸니까 70분 안에 풀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어를 잘한다고 수능을 무조건 잘 보냐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아. 왜? 전략이라는 게 크게 차지해서 비중을. 알겠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공부해야 돼. 그래서 수능 만약에 인강을 듣다 학원을 다니든 과외를 하든 그 전략을 가르쳐주는 사람한테 가야 돼. 알겠죠? 어떻게 푸는지를 몰라서 너네가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국어 성적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전략을 가르쳐주는 대로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요거 너네 순서 배열 문제 풀 때 틀린 애들이 뭐 때문에 틀리냐면 CDB인데 CBD로 헷갈려서 틀린 애들 있어. 3번 해야 되는데 2번 하는 애들. 그러니까 제발 순서 문제 풀 때 제발 오른쪽에 숫자 좀 써줘. 제발. 알겠죠? 실수 방지용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순서 이거 잘못 봐가지고
수능 때 틀렸다고 생각하자고. 근데 78점이 나왔어. 그래서 최저가 안 나와서 경희대를 못 썼어. 예를 들어 누구 탓할 거냐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순서 번호 꼭 써. 알겠죠? 그렇게 하고 그냥 이번 마지막에 풀면 돼. 그냥 쭉 5번부터 풀어. 그냥. 알겠죠? 아, 그걸 빼먹었네. 일단 4조 가볼래? 시험지 4조. 여기를 빼먹었네. 어쩐지 짧다 했다. 자, 25번부터 28번 있죠? 25번부터 28번은 어떻게 하냐면 5번부터 푼다라고 생각하면 돼. 다시 5번부터 푼다. 알겠죠? 1번부터 풀면 안 돼. 5번부터 풀어. 교수님들이 요즘 너네 다 5번으로 푸는지 알아가지고 27번 같은 거 꼭 하나 3번 넣어. 어차피 5번으로 오나 1번으로 내려가나 똑같이 만나게 하려고. 근데 한 문제 정도만 저렇게 3번 넣지 보통 다 4, 5번에 넣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모르는 놈이 바보인 거야. 그래서 무조건 5번부터 푸는 거야. 5번부터 위로 올라가. 알겠죠? 그리고 하나만 못하시면 얘기합니다. 27번, 28번 틀려온 애도 있어. 그거 왜 틀린 줄 알아? 일치하지 않는 건데 일치하는 거 찾아오고 일치하는 건데 일치하지 않는 거 찾아온 애들이야. 제발 선지에다가 발문에다가 적절한 애다 동그라미 치고 일치하지 않은 애다 제발 X 좀 치면서 풀어. 알겠죠? 이거 영어는 그나마 좀 덜해. 왜냐면 발문이 다 고정돼 있잖아. 영어는. 근데 국어 가서 저렇게 털려온 애도 있어. 일치하는 건데 일치하지 않는 거 골라. 국어에서. 그러니까 너네 만약에 그런 거 실수 자주 하시는 분이라면 제발 발문에 적절한이면 동그라미 치면서 푸시고요. 아는 써있으면 제발 X 치면서 풀어. 알겠지? 괜히 가서 또 실수 틀리지 말고. 알겠죠? 그렇게 하면 전략 끝입니다. 혹시 전략에 대해서 질문 있어? 궁금한 거? 질문 있다. 손. 없어? 다 이해돼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빨리 이제 푸는 법 알았죠?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알았으면 훈련을 해야겠죠? 푸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열심히 훈련을 하시면 되고요. 혹시 오늘 이걸 처음 한 게 너무 많아서 나는 아예 리셋해야겠다 싶은 사람들은 그럼 수능 이거 다시 풀어봐. 거기 토대로. 알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시간을 좀 줄이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해도 충분히 31분, 30분 이 안에 들어온 애들도 몇 명 있어. 얘네들은 준수해. 그러니까 나는 일단 가장 이상적인 게 뭐냐면 30분 안에 들어오면서 다 맞는 거. 그래서 한 29분, 28분? 너네가 듣기가 워낙 그 안내방송까지 하면 20분 걸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머지 기본 유형 푸는데 한 8, 7, 8분? 근데 아까 신경 같은 거 10초 안에 풀고 막 이러면 쌤 같은 경우는 보통 22분, 23분 나오거든. 나는. 근데 그럴 필요는 없고 한 30분 안에만 들어오자라고 일단 생각하면 돼. 그러고 나서 30분 안에 들어오는데 다 맞기까지 해. 그럼 이제 1등급까지 준비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해됐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진짜 이것만 계속 드립다 훈련시켜서 3개월 안에 3등급 찍은 애들도 있고 이래. 거기에 공간에서 단어 미친듯이 그냥 가둬놓고 패면서 계속 외우라 했거든. 그랬더니 진짜 3등급 돼서 지금 최대생인데 대학 준비하고 있고요. 인서울로. 그러니까 너네도 할 수 있어. 걔가 막 너네보다 특별히 뛰어나고 그런 애 아니야. 걔는 진짜 실업계입니다. 요즘 실업계라는 말 안 쓰지. 특성화고인데 그래가지고 얘를 대학을 어떻게 보내지 처음에 막막했던 애인데 지금 어쨌든 숭실대 준비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걔도 됐는데 난 너네가 안 되리라고 절대 생각 안 해. 너네가 애초에 무슨 성적으로 왔든 난 관심 없습니다. 어차피 니네 잘 보려고 온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오늘 너네 인생에서 가장 최하점의 바닥을 찍었다 생각하고 이제 반등하시면 되는 거야. 그 반등의 시작점이 요 기본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걸만 조금 열심히 공부해 주십사. 알겠죠? 됐지?